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8월 ITQ 엑셀 기출문제 A형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입력을 해놨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터 해서 함수까지 그리고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제1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첫 번째예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굴림 지금 굴림이 돼 있는데 자 굴림 해주시고 11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그래서 나머지 여기 것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출력 형태는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오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크루즈 여행 상품 예약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래서 일단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오각형 도형은 블록과 서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모르실 때는 자 문제의 도형 그림을 보셔서 찾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각형 넣고요. 여기 조금 늘려줍니다. 조금 더 늘릴까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크루즈 여행 상품 예약 현황 글꼴 굴림 없을 때는 그냥 타자지 여기다 치시면 돼요. 굴림 24포인트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랑 그리고 네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자 스타일 그리기 도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텍스트 효과에 뭐요? 그림자 스타일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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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가운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 여기죠, 그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아이고 잠시만요. 글꼴에 나왔네. 자 도형을 선택하고 죄송합니다. 도형 효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됐죠.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보시면은 테두리가 검은색이네요. 그럼 테두리도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도형 서식 가서 선색 검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메일 셀을 결제란을 작성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봉 삭제. 그래서 여기 결제 담당 과장 차장 요걸 하는 거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 알트 엔터죠. 담당 과장 차장이고 뭐였나요? 네, 합쳐져 있네요. 합치시고 테두리 넣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줄여주시고 늘려주시고 가운데 정렬. 자, 복사 어떻게 해야죠? 블럭 잡고 일단 맞는지 보고요. 블럭 잡고 어떻게 한다? 요거죠, 그쵸? 요 위에 거. 네, 그래서 복사에 뭐 그림으로 복사 그냥 이 상태로 확인. 그 다음에 붙여넣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곳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원본 어떻게 한다? 삭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네 번째 B사에서 J사 그리고 G14 그리고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요거죠? 마우스로 대시면 이렇게 주황이라고 나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여행지가 선택대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자 어떻게 하죠? 유효성 검사는 네. 자 메뉴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 눌러서 뭐요? 항상 목록. 원본 어디요?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C5에서 C12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록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범위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이게 콤보 박스라고요. 콤보 박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 서식 G5에서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할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셀 서식 단축키 뭐라고 했죠? 컨트롤 숫자 1 왼쪽에 있는 숫자요. 그래서 숫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 샵, 콤마, 샵, 0으로 표시한다. 0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커마 리급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샵, 콤마, 샵,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G5에서 G12 영역에 예약 인원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 어디서 하죠? 여기요. 그래서 예약 인원 엔터. 그래서 무슨 뜻이었죠? 자, 여기다가 A1을 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간다? A1. G5 치면 어디로 간다? G5. 근데 우리가 이름 정의한 예약 인원 치면 어떻게 된다? 예약 인원 셀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수를 쓸 때도 블로그 여기를 잡으면 자동으로 이름 상자에 정의되어 있는 예약 인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문제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두리 돼 있고 항상 똑같죠? 여기 굵게, 그리고 어디 굵게, 이 겉에 굵게, 또 어디 굵게, 여기 굵게, 그리고 여기는 X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테두리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일단 한번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자,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좀 늘려주고요. 자, 테두리 넣어주시고 여기 어떻게 한다? 굵은 상자, 여기도 굵은 상자, 여기도 굵은 상자. 여기 어떻게 돼 있죠? 하나, 둘, 세 개네요. 하나, 둘, 셋까지 어떻게 합치기. 그쵸.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개 합치기. 요 두 개 합치기. 그리고 X 셀 서식 가서 테두리에 요렇게 확인. 얘 좀 좁네요. 늘려주고요. 여기도 좀 늘려줄까요? 그럼 얼추 비슷해졌죠?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눈금선 없으니까 없이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적당히 늘려주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올려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상품 코드 5번째 글자가 1이면 대한항공, 2이면 아시아나항공, 그 외에는 저가항공으로 구하시오서 if와 mid 함수. 자, 함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예요. 자, if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뭐라고요? 만약 뭐뭐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ITQ 엑셀에서는 if 어떻게 한다? 문제의 이면이 몇 번 나와요? 지금 한 번, 2번 나왔죠. 그러면은 if 몇 번 쓴다고요? 2번.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과값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 3개죠. 결과값이 3개면 어떻게 한다? 결과값 빼기 1 하면은 2죠. 그쵸? 결과값이 3개니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가항공 3개인데 빼기 1 하면 2죠. 그래서 if를 2번 이렇게 써도 되고 헷갈리면 이면의 개수 1번, 2번이니까 if 2번 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는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의 충족 요금에 따라 참에 있는 자리 또는 거짓에 있는 자리에 있는 값을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if는 어떻게 쓰냐? 는 쓰고 if 가로 열고 조건. 이 조건이 맞으면 참에 있는 걸 보여주고 틀리면 거짓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참에 있는 거 보여주고 틀리면 거짓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조건 자리에 보통 함수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이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하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조건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미드가 들어왔죠. 그래서 미드를 if의 조건으로 써서 참과 거짓을 판별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 그래서 이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이고 나머지는 미달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쓰냐? if 조건이 뭐예요? 기준치가 50 이상. 기준치 어디 있어요? A2에 있죠. 그래서 A2가 얼마 이상? 50 이상이면 콤마 찍어주시고 조건이 끝났죠. 얘가 맞으면 뭐다? 참이니까 적정. 틀리면 미달. 가로 닫아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조건이고 조건이 맞으면 적정이고 틀리면 미달을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은 요렇게 쓰고요. 이 부호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는 쓰고 큰 표시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되고 항상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는 이렇게, 초과는 어떻게?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같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유의하실 거는 같지 않다를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if 자리에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쓰는데 조건 자리에 함수를 섞어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조건 자리에 미드 함수를 써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가 나왔죠. 자, 그럼 미드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미드의 형제 뭐가 있었다 그랬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 자, 그래서 레프트는 어떠한 셀이 있으면 이 셀 값에서 왼쪽으로부터 세서 몇 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 필요한지 쓰는 거고요. 미드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어디 가운데 있는 어떠한 특정한 값을 내가 끄집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A2 셀이죠. 네, 오타 있네요. A2 셀에 있는 코드의 특정 값을 임의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eft A2 3을 쓰면 뭐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BLF가 나와요. 왜 그러냐? 왼쪽에서 어떻게 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B, L 2개, F 3개.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온 함수예요. 자, 다음에 라이트 보겠습니다. 라이트도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105가 나와요. 이 원리는 무엇이냐? 자,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끌고 와요. 네, 그래서 라이트가 이렇게 끌고 오고요. 자, 그러면은 미드는 어떻게 끌고 올까요? 자, 미드 A2 제가 19라는 숫자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5, 2 쓰면은 19가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자, 하나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뭐냐면 이 몇 번째는 다섯 번째인데 어떻게 세요? 왼쪽에서부터 세요. 라이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왼쪽에서부터 셉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몇 개 갖고 와요? 자,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몇 개?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함수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쓸 때 쓰는 함수인데 레프트와 라이트는 조금 달라요. 레프트는 셀에서 몇 개, 라이트도 셀에서 몇 개인데 미드는 내가 이 셀에서 어느 중간에서부터 몇 개를 갖고 올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이 오시나요? 자, 항공사 상품 코드 다섯 번째 글자가 1이면이니까 미드를 써서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몇 개 글자가 1이면이니까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렇죠? 한 개. 그래서 이 한 개가 대한항공이면
아, 1이면 대한항공, 2이면 아시아나, 그 외에는 저가 항공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미드만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미드만 써보겠습니다. 미드. 자, 여기서부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쵸? 다섯 번째 글자. 친절하게 다섯 번째 글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얘가 1. 그죠? 3.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3이면 얘는 저가. 그쵸? 얘는 대한 저가 아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뭐죠? 요게 1이면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얘가 if에 뭘로 온다? 조건으로 와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1. 이면 대한항공. 그쵸? if 몇 번 쓴다? 이면이 두 개니까 몇 번? 두 번. 똑같이 미드. 자, B, O 다섯 번째에서 하나가 2이면 뭐예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나머지는 저가 항공으로 표시하시오. if 두 번 열었으니까 가로 두 번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다 저가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일부러 다운표를 안 넣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텍스트 함수라 그래요. 텍스트 함수. 무슨 함수? 텍스트 함수. 텍스트 함수라는 뜻은 뭐예요? 얘의 속성은 문자. 문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운표에 넣어서 표현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얘네들 어떻게 해요? 다운표를 넣어줘야 이렇게 제대로 된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잘 몰라도 이상하네? 내가 풀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럴 때는 다운표를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다운표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새 잘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출발 요일, 출발 날짜, 요일을 구하시오. 그래서 choose weekday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choose 함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 값이나 셀이 있어요. 어떤 특정 값이 적혀 있는데 이 값은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의 값을 어떠한 번호에 해당되는 결과값으로 변화를 하는 건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choose 쓰고 가로 열고 값을 쓰고요. 콤마 결과 1, 결과 2, 결과 3, 결과 254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값에 있는 거, 이 값은 항상 뭐야 된다 그랬죠? 숫자야 돼요. 문자 안 돼요. 숫자. 그러니까 뭐 숫자와 똑같이 나오는 값이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숫자야 되는데 이 숫자가 이 숫자의 결과, 이 결과값이 이 특정 값에는 이 숫자 또는 어떠한 함수의 결과값이 1이면 결과 1. 이 값이 항상 1이어야 돼요. 2이면 결과 2. 그쵸? 그 3이면 결과 3. 그래서 점점점에서 결과 254까지 이 추주 함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추주를 썼는데 내가 원하는 값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결과를 몇 가지 써야 된다? 100까지 다 써줘야 돼요. 안 쓰면 안 나와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함수로 보완을 할 수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100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주 함수는 실질적으로는 잘 쓰이진 않아요. 보통 추주 대신에 if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시험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코드가 1이면 A등급, 코드가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면 A, 3이면 C, 4이면 D등급.
그래서 이 이변이 있기 때문에 choose 대신에 if를 써도 되지만 choose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hoose 값이 어디에 있죠? 셀 A2에 있네요. 자, 1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A등급, 2일 때는 B등급, 3일 때는 C등급, 4일 때는 D등급.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서 끝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A2가 뭐예요? 1이면 A등급,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치시고 셀 채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A등급, C등급, D등급이 나와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되게 뻔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값자리 A2 값자리 얘 여기다 뭐 쓰게 하겠어요? 여기다 함수 쓰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이렇게 나오게 하겠죠. 그럼 여기 함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는 weekday 함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추론할 수가 있어요. weekday는 함수는 무슨 함수인지 몰라도 결과값이 뭘로 나온다? 숫자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요것만 가지고 추론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weekday 함수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eekday는 요일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을 했지만 결과값은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weekday 함수를 쓰시고 여기 얘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일 순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는 요일 순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게 하시오라는 문구가 있었었는데 요새는 그 문구는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이걸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weekday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날짜, 어떤 날짜가 있고요. 이 날짜에다가 조건을 써주면 이 날짜를 숫자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조건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ITQ 함수 수준에서는 조건이 1과 2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1과 2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보겠습니다.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에 맞게끔 요일들을 숫자로 변환을 해준대요. 자, 조건 1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점만 아시면 돼요. 자, 조건 1을 쓰면 기준점이 일요일이에요. 1.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떤 위크데이를 쓰고 어떤 날짜를 쓰고 조건을 쓰면은 결과가 일요일이면 숫자 1이 나오고 월요일이면 숫자 2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숫자 7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건 1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어디냐면 월요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기준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의 기준을 알고 계시면 헷갈리진 않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weekday 함수를 어떻게 쓰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조건 1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 1을 쓰시면 되고 조건 2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 2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weekday 함수와 choose 함수를 보면 weekday를 choose의 조건 자리에 쓴다고 했었죠. 요건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choose 자리에 weekday를 씁니다. 날짜, 조건. 그래서 이 값이 자 뭐예요?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약에 내가 1로 썼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을 1로 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1을 쓰면은 일요일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토요일까지 다 써야겠죠, 그쵸? 왜냐면은 어떤 요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조건 1을 쓴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월요일이 기준이에요, 그쵸?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조건 1과 2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oose와 weekday는 잘 붙어 나오는 함수예요. 보통 거의 choose 나오는 함수의 한 70%는 weekday랑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추즈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ITQ 엑셀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이 추즈 위크데이 하고 요걸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날짜 조건 1 쓰고 일요일부터 차례대로 쓴다. 아니면 나는 2번이 좋다 그러면 날짜 2 쓰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크데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자, 위크데이 A2 1. 이 A2 1 제가 편의상 토요일에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조건 1일 때 토요일은 뭐죠? 7이죠? 그럼 7이 나오겠죠. 자, 위크데이 쓰고 여기다가 써볼게요. A2에 1. 죄송합니다. 이거 A2에 2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를 쓰면 자, 토요일이 뭘로 나오죠? 6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자, 조건 1일 때는 일요일이 기준인 걸 볼 수 있고요. 조건이 2일 때는 월요일이 1이 기준인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자, 출발 요일 choose weekday 공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날짜 어디죠? 여기요. 전 조건 1을 써볼게요. 네. 그래서 편의상 요거를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선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부산 출발 상품 가격 평균. 평균을 구할 건데 부산을 출발하는 상품 가격들의 평균이죠. 상품 가격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래서 D 에버리지 함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D 에버리지 함수도 형제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D sum, D average, D count, D count A, D max, D mi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함수로 했죠? 앞에 D가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줌. 그래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게 쓴다? 똑같이 씁니다.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름 쓰시고요. 전체 범위 여기 전체 문제 있는 거 전체 잡고 몇 번째 열, 이 범위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개수를 헤아려서 쓰시면 번호를 헤아리시면 되고요. 조건은 항상 어떻게 한다? 블록으로 잡습니다. 자, 전체 범위 F4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도 백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을 하시면 좋은데 ITQ 엑셀에서는 고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범위들을 잡는 함수들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고정이 필요 없을지라도 고정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조금 더 나중에 오답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번째에 있는지 번호를 쓰시고 마지막 조건은 블록 지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점수 합계니까 dsum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dsum 전체 범위니까 A1부터 D5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요 헤드라인들 얘네들도 다 같이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A1부터 D5까지 자, 점수 합계니까 내가 잡은 이 전체 범위에서 점수가 몇 번째 열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3. 조건이 뭐예요? 일반 학생들이네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칸을 잡아주시면 돼요. 소속이
일반 학생인 것들. 이렇게 A1에서 A2 이런 식으로. 그러면 54 더하기 72가 돼서 126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어떻게 한다? 여긴데 고정한 거. 자, 조건 있는 범위 어디다? 여기다. 3은 이렇게 세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옆에다 띄워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잘리긴 하는데 여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D 에버리지 어디요? 전체 범위 요 끝까지요. 끝까지 안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잡으세요. 똑같습니다. 오답은 아니니까요. 자, 상품 가격이에요. 상품 가격 여기 몇 번째 있죠? 내가 블록 잡은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어요. 그리고 조건은 뭐죠? 부산 출발하는 것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난 몇 번째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몇 번째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함수들도 몇 번째 열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결과값은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합니다. 요건 그냥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정 안 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오답은 아니니까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이게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9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 출발 날짜가 2019년 9월 1일 이후인 개수를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자, 카운트는 어떤 범위에 있는 거를 세는 함수였어요. 그쵸? 그래서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가 있고 카운트 블랭크가 있는데 요새는 이런 기초적인 함수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어떠한 것들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 카운트 A는 문자,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 세는 셀이죠. 카운트 if는 그럼 뭐겠어요? if가 붙었으니까 세는데 뭘 세요? 어떠한 특정한 if가 붙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하겠죠. 그래서 한번 카운트 if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sum if 그리고 average if가 있습니다. sum if와 average if는 쓰는 방식이 카운트 if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sum if, average if가 있고 count if가 있는데 sum if, average if는 어떻게 쓴다? 조건 있는 범위, 조건 구할 범위. 그래서 어떠한 내가 구하고 싶은 조건 있는 범위들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럼 그 범위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할 범위, 그쵸? sum은 합계, average는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count if는 어떻게 써요? 조건 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 이렇게만 쓰면 끝나요. 왜냐? 카운트는 그냥 세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할 범위를 쓸 이유가 없겠죠. 조건 범위와 겹치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들을 어떻게 한다? F4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um if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일단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A 코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조건이 뭐예요? A 더할 범위 점수에서 A 이 범위에서 A를 찾아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 그래서 50이 나오는 거고요. 에버리지 if도 똑같습니다. 자, count if 보겠습니다. 자, count if는 코드 점수가 50 이상인 걸 한번 모아볼게요. 점수가 50 이상인 거. 그래서 점수가 어디 있어요?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조건이 뭐예요? 50 이상. 아까 이상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쓰는데 count if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을 항상 어떻게 쓴다? 이 다운표 안에다가 쓰셔야 돼서 얼마 이상? 50 이상 이렇게.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도 얼마 이상이에요? 2019년 1월 2일 이후니까 2019년 1월 1일 이상에서 이렇게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50 이상인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한번 또 옆에 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 여행 상품 수인데 조건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요거. 그쵸? 조건 있는 범위 여기죠. 그래서 count if 조건 어디 있다? 여기요. 자, 조건이 뭐예요? 얼마 이상 따옴표 열고 2019년 9월 1일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조건 있는 범위 조건을 항상 이렇게 쓴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count if랑 average가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평균 이상인 뭐 함수에서 count if와 average가 and 연산자와 같이 나왔는데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요새는 count if와 average가 합쳐져 있지 않고 약간 조건이 쉽게끔 문제가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문자니까 항상 따옴표 안에다가 5개인가 보네요. 그렇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렇죠? 5개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로 극 예항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래서 라지 함수네요. 보겠습니다. 라지. 자, 라지랑 비슷한 거 뭐가 있었죠?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렇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맥스, 민, 미디안 중간값, 라지, 스몰. 그래서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미디안, 중간값, 라지, 몇 번째로 큰 거,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어떠한 범위, 썸이랑 똑같죠? 그래서 어떤 범위의 최대값, 미는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자, 라지와 스몰이 있어요. 라지는 뭐죠? 몇 번, 크다. 스몰은 작다 하죠. 그래서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보고 싶을 때 쓰는 게 라지고요. 스몰은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구하는 게 스몰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범위를 가지고 한번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을 해볼게요. 자, 맥스 얼마예요? 50 제일 큰 거. 민 얼마예요? 제일 작은 거 10. 자, 미디안은 중간이에요. 중간이 몇 번째? 이게 셀이 5개죠? 그럼 중간값 몇 번째? 3번째인 걸 구해줘요. 만약에 셀이 6개다 그러면은 3과 4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긴 5개니까 볼게요. 미디안 중간값 몇 번째예요? 셀 5개니까 중간에 있는 값 몇 번째? 3번째 있는 값 뭐예요? 30. 자, 라지 보겠습니다. A2부터 A6까지 제가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 볼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값 뭐죠? 40이네요. 그래서 2를 쓰면 얼마가 나온다? 40. 스몰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A2부터 A6까지요. 자, 똑같이 2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두 번째로 작은 값 20. 그래서 자, 5번은 그냥 블럭 잡으시고 두 번째로 큰 예약 인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라지 범위 잡고 콤마 몇 번째? 두 번째로 큰 거.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라지. 자, 정의된 이름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요건데 그냥 블럭 잡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약 인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하면은 두 번째로 큰 게 268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브이룩업이에요. 브이룩업 공식이 있었죠? 예. 공식 뭐예요? 이제 문제에 항상 H14세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브이룩업 H14세 범위 몇 번째? 자, 그 다음에 0 쓰시면 된다 그랬죠. ITQ 엑셀에서는 항상 0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브이룩업 함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 맥스는 라지 범위 1. 그러니까 그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스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V룩업과 H룩업이 있는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을 기약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태양이 태양열을 발생을 하죠. 그래서 태양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위에서 아래로 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열은
위에서 아래지기 때문에 열 방향은 요거예요. 네. 이게 지겨워도 항상 똑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ITQ는 브이로그밖에 나오지 않고 항상 고정돼 있어서 제가 그냥 생략을 하는데 커말을 업로드 할 때는 항상 똑같은 농담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브이로그업은 어떠한 셀, 그래서 지금 셀 뭐예요? H14셀, 그쵸? ITQ는 공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범위 어떻게 한다? 고정. 몇 번째예요? 조건은 항상 0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조건 0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브이로그업. 자, A2, A라는 거를 이렇게 수량 10으로 변환할 거예요. 코드가 A일 때, 코드가 B일 때는 수량 20.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할 건데,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어디 있죠? A죠. 그쵸? A가 어디 있어요? A2에 있네요. 그래서 이 칸을 어떻게 한다? 이 범위에서 찾을 거면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있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0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 우리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업 어디요? 여기요. 자, 범위 잡을 때 ITQ에서 조심하라 그랬죠? 자, 여행지니까 어디부터 잡는다? 여기부터요.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상품 코드부터 잡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힌트는 뭐다? 요거. 여행지면 여기부터 잡는 겁니다. 어떻게? F4 고정. 몇 번째 있어요? 출발 날짜 몇 번째 있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4. 항상 0 쓴다. 엔터. 그리고 이 날짜는 날짜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홍콩 마카오의 출발 날짜는 2019년 9월 7일이에요. 그러면 대만 오키나와는 2019년 9월 10일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지 아마 홍콩 마카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 마카오로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은 항상 나오는 문제고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셔서 기계적으로 푸시면은 합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상품 가격, 항공비 불포함이 300 이상인 자료의 행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고 행 전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조건부 서식 어떻게 했었죠? 항상 새 규칙을 누르셔서 어떻게 한다?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서식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얘 잡고 어떻게 한다? F4를 눌러서 어떻게 H만 고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가 얼마 이상이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상이다. 얘 전체에 무슨 서식? 글꼴, 파랑, 굵게 적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도 항상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이렇게 수식을 사용한 셀 지정 누르고 요거 고정시키고 뭐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이럴 때 뭐 파란 굵기를 하든지 또는 테두리를 채우기를 뭐 노랑으로 채우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기계적으로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1작업의 조건과 함수를 알아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2작업, 3작업, 4작업을 같이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